안녕하세요. 일본어 강사 황선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JLPT를 고득점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 순서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후에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의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6년 올해죠. 어떤 식으로 출제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어휘와 필수 문법들 10개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대비 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선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지식 파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문자어휘, 그 다음 문법으로 구성이 되죠. 자, 이어서 문법의 경우에는 독해와 함께 묶이고요. 그 다음 청해까지 여러분들은 쭉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언어 지식의 파트의 경우에는 문자어휘는 총 5파트로 구성이 되며 문법은 3파트. 그리고 독해의 경우에는 단문, 중문, 장문, 그리고 정보 검색까지 풀게 되고요. 청해의 경우에는요, 5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떤 파트가 어렵게 등장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년의 문제를 분석해 보아하니 문자 어휘에서는 조금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N3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생소하지 싶은 어휘들이 꽤나 많이 출제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준비하실 때도요, 난도가 조금 있는 어휘들, N2에 해당하는 어휘들도 빠짐없이 보셔야 돼요. 자, 이어서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은 A는 B다. 이렇게 공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뉘앙스 파악하셔야 돼요. 정확히 해당 문법이 어떤 뉘앙스에서 사용이 되는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혹은 비슷한 문법이 있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짚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이 인과 그리고 대조, 접속사에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얘네 간과하고선 넘어가시면 문법 문제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이어서 장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은요, 물론 독해이기 때문에 전체 내용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 단락별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문제 풀 때 또다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갔다 또다시 올라오고 독해 문제 풀 때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거예요. 장문의 경우에는요, 단락별로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문제를 읽으실 때 옳은 것인지 혹은 옳지 않은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장문에서는 요번에 어떤 식으로 출제되었냐면 역접 표현 이후에 정답이 숨어있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는데요. 다만 그 문장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정답으로 등장하는 식으로 등장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 검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은 매해 비슷했었어요. 정보 검색 매해 비슷했었는데 조건 검색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옛날에는 정보가 굉장히 단촐하게 나왔어요. 얘랑 결합했을 때 정답은 뭐지? 이런 식으로 등장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요. 예외 조건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구장 표시가 있다든지 아니면 별 표시가 있다든지 혹은 다다시 다만 이런 예외 조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 짚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해 되겠죠. 청해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청해 들리는 것 전부 다 메모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파트별로 문형의 특징이 있었죠, 문장에. 결국에 개요 이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지 세부 정보를 전부 다 메모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만 실컷 다 하다가는 정답 놓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6년에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자어휘 파트 중 문맥 규정 되겠습니다. 자, 예상 포인트는요, 비슷한 발음. 그리고 의미의 어휘들이 선택지로 등장한다. 결국엔 동음, 이의어와 그리고 비슷한 의미 이 두 가지가 핵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레와 이소가시 그는 바쁘다. 소레데모 무슨 뜻이에요? 그래도 렌라크와 연락은 가나라즈 반드시 뭐뭐한다. 자, 우리가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해보면 그 사람은 바빠요. 그런데 역접이 왔죠. 바쁘지만 연락은 다시 돌려준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1번부터 가볼게요. 가에스,
돌려주다라는 동사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에르. 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얘는 쉬운 단어죠. 집에 돌아가다, 집에 가다, 귀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모도루는요,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 카리루는 빌리다가 되겠죠. 얘네들은 비슷한 뜻의 선택지인 것이고 얘는 비슷한 발음의 선택지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연락과 함께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를 골라야 되겠죠. 정답 뭐가 되겠어요? 카에스가 되겠습니다. 연락은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에스로 가셔야 돼요. 비슷한 의미의 그리고 비슷한 발음의 선택지에 속지 말 것. 자, 이어서 용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용법 파트가 맨 뒤에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난도가 높은 어휘가 출제되기 때문에 용법 파트에서 많이 헤매거든요. 용법의 경우에는 해당 단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짝을 이루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고도와르, 거절하다. 여러분, 거절을 한다라는 동사는 뭐에 거절을 할까요? 제안이나 요청에 거절을 하겠죠. 그러면 제안과 요청에 관련된 어휘를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 가볼게요. 사소이요 고도왔다. 사소이, 초대를 거절했다. 2번 가제오 고도왔다. 가제는 감기예요. 감기를 거절했다. 세 번째, 오도 고도왔다. 오토는 소리죠. 소리를 거절했다. 에기요 고도왔다. 역을 거절했다.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대를 거절했어요. 자연스럽죠. 나머지 선택지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답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법 파트에서 문법 형식 판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과 그리고 결과, 그리고 역접. 매번 중요하긴 했었는데요. 올해도 중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자, 아메가, 비가, 닥상, 많이, 훗데이르, 내리고 있다. 빈칸티로 야마니 노보르, 산에 오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산에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지 않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게 적합한 건 뭐가 와야 돼요? 순접이 아니라 역접이 오겠죠. 자, 그러면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카라라는 건 뭐예요? 이유를 나타냅니다. 비가 내려서 산에 올라가요? 이상하죠. 그 다음 논의는 뭐예요? 뭐뭐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탐에는 뭐예요? 뭐뭐하기 위해서. 혹은 뭐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노대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이유죠. 자, 그러면 정답 몇 번? 2번 가시면 되겠습니다. 빈칸 앞뒤로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올바른 표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보 검색, 독해 파트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 검색 파트는 마찬가지로 조건이 하나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보를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등장할 거예요. 또한 계산 문제가 등장하는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거기서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검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코미와 신청은 리오비노 이용일의 미까마에 마데 3일 전까지 니치요와 마도구치 야스미 일요일은 창구가 쉰다. 그럼 창구가 쉬는 날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게츠요니 월요일에 리오스르바이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츠마데니 모시코무까 언제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캘린더 정확하게 떠올리시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요 2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 2의 파트에서는요,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일본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말끝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좋기는 한데 싫다는 거죠. 그걸로 할까? 그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 문장이 그렇게 끝났으니까 아, 마지막에 이걸로 한다는 거구나. 혹은 또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패턴이 뭐예요? 그래, 그 전 걸로 하자. 지금 당장 말한 게 아니라 그 전 걸로 하자. 맨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로 데스카라. 그렇기 때문에 마즈와 우선은 슈 2回요. 주 2회를 목표니 목표로. 그럼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필수 어휘를 총 10가지의 테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과 분리수거를 보도록 할게요. 매번 중요해지고 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분리하다. 우리는 쓰레기를 분리하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요, 분별하다라고 해서 분배츠. 뒤에 스르를 붙일 수가 있고요. 수거하다,
가이슈.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뒤에 붙은 장음이겠죠. 수거하다라고 할 때는 회 숫자 한자를 쓰는데 숫자는 항상 장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자, 이어서 타는 쓰레기는요. 모에르고미. 고미가 쓰레기, 모에르가 타다. 그럼 타지 않는 쓰레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모에나이 고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원은 시겜. 이어서 재이용, 사이리오. 혹은 어떻게 우리 교체할 수가 있을까요? 리사이클. 재활용하다라고 할 때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도 기억해 주시고요. 절약은 세츠야크. 그 다음 규칙은요. 기소크. 금지는 긴시. 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살펴보도록 할게요. AI는 진코지도. 중간에 있는 장음 체크해 주시고요. 도입 가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앞뒤 장음입니다. 노뉴. 그 다음 보급이란 단어에서는요. 후큐가 아니라 단음 장음. 그래서 후큐. 이어서 기능이라는 글자 너무 많이 등장하죠. 이게 단골 손님이에요. 어떻게 돼요? 기노. 절대 기노 아니라고요. 키노라고 타금 안 붙는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자, 설정이라는 단어. 얘는 유의 표현으로 체크해 두도록 할게요. 세대 혹은 세또. 자, 이어서 알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즈지. 그 다음 개인정보는요. 고진요호. 정보는 둘 다 장음인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안전 가볼게요. 한국어랑 발음도 비슷하죠? 타금도 그대로 옵니다. 안젠. 그 다음 편리는요. 맨미. 만약에 불편하다 어떻게 돼요? 후벤이 되겠죠. 단위어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테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은요. 에이요. 에이요. 그 다음 효과, 고가. 예방은요. 요보 중요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예방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요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요보라고 발음한다는 점 주의해 주시고요. 습관. 이 습자가 들어갈 때는 여러분 항상 슈예요. 무조건 장음. 얘 단음 없어요. 슈강. 그 다음 피부는요. 하다. 얘를 희후라고 생각해서 선택지에서 희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희후는 한자가 다르기도 다르고 얘는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너 피부 좋다라고 할 때는 희후가 아니라 하다라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요. 스위민. 그 다음 수면이 부족해요라고 할 때 후소크라는 단어 쓰고요. 컨디션은요. 다이조. 이때 한자 보시면 몸체자가 왔죠. 몸의 상태를 나타내서 다이조라고 합니다. 물론 가라다노 구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개선 보도록 할게요. 이 개선의 단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타금 되겠습니다. 카이센이 아니에요. 카이젠. 타금 붙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계속하다 즈즈케르. 자, 이어서 예약, 공지, 규정에 관련된 표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얘는 어디에서 많이 등장할까요? 바로 정보 검색에서 많이 등장하겠죠. 자, 예약에 해당하는 단어 볼게요. 요야크. 그 다음 신청은요. 모시코비. 만약 신청하다라는 동사로 볼 때 뭘로 와요? 모시코무가 되겠네요. 자, 마감은요. 시메끼리. 그 다음 접수는요. 우케츠케. 얘는 접수라는 의미도 있고 접수처까지 되죠. 그 다음 창구는요. 마도구치. 영업일은 에이교비. 날 일자가 읽히는 발음이 여러 가지이나 다른 명사와 결합돼서 뭐뭐일이라고 읽히는 경우는 웬만하면 비다. 그래서 생일 뭐였어요? 단조비였었죠. 그래서 영업일도 에이교비, 휴업일도 규교비라고 읽는다는 점. 자, 그 다음 대상은요. 다이쇼. 그 다음 조건은 요겐. 한자에 유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보 검색에서 만약에 대상이 누구다, 조건이 뭐다라고 했을 때 얘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변경 볼게요. 헨고. 자, 여기 있는 단어들 전부 다 정보 검색에서 출제 확률 높은 단어입니다. 자, 이어서 학교, 학습, 취미와 관련된 어휘 보도록 할게요. 수업은요. 유교라고 합니다. 앞에 단음, 뒤에 장음. 업자는요. 무조건 장음이에요. 그래서 산업할 때도 산교죠. 농업도요. 노교예요. 얘네가 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없어요. 자, 이어서 교실 가보도록 할게요. 가르칠 교자 같은 경우도 무조건 장음입니다. 오래 가르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교시츠라고 합니다. 강좌 가보도록 할게요. 강좌에서는요. 앞에 있는 고, 우 신경 써주시고요. 뒤에 타금 붙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습자는 무조건 장음이다, 단음이다? 무조건 장음이다. 그래서 레이슈. 자, 그럼 여러분 예습은 뭘까요? 요슈. 복습은요? 후쿠슈.
무조건 장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향상 가보도록 할게요. 조타츠. 자, 그 다음 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센. 그 다음 취미는요. 슈미. 얘는 많은 분들이 취미를 슈미, 장음으로 생각하시는데 단음이에요. 얘랑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취미와 흥미예요. 흥미는 교미. 얘는 장음이에요. 우리가 흥미가 있어서 이게 취미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교미가 아때 슈미니 나리마시다 라고 하셔야 돼요. 교미가 아니라 교미. 취미는요. 슈미, 단음이라는 거. 그 다음 체험 가볼게요. 다이겜. 이어서 참가는 상가. 그 다음 어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업무와 관련된 표현 보도록 할게요. 상담은 소단. 그 다음 연락은 렌나크. 그 다음 확인은 가크닝. 보고는 호고크. 자, 여기서 사실 그렇게 JLPT랑은 엄청난 관련은 없는데 보고, 연락, 상담 요 세 가지를 세트로 일본에서는요. 호렌소라고 합니다. 호렌소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시금치예요. 웬 회사에서 시금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호고크, 렌나크, 소담 회사에서는 보고하는 것, 연락하는 것,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묶어서 호렌소라고 한답니다. 자, 이어서 의뢰해 보도록 할게요. 이라이. 그 다음 대응하다, 처리하다, 다이오. 그 다음 절차 중요합니다. 대쯔즈기. 그 다음 제출은요. 데이슈츠. 자, 보통 제출이라는 단어가 왔을 때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할 때는 그까지에 해당하는 조사를 마데를 써요. 마데니를 써요. 여러분 바로 답 나와야 돼요. 마데니를 써요. 왜? 제출하는 것은 기한과 마감이 존재하죠. 기한과 마감이 존재할 때 조사 못 쓴다? 마데니 쓴다. 마데 쓰지 않는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넘어갈게요. 기한은요. 기겜. 그 다음 조정은요. 조세.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여행, 교통 가보도록 할게요. 안내하다라고 할 때는요. 안나이. 중간에 있는 장음, 중간에 있는 발음 체크해 주시고요. 이용 가볼게요. 리오. 그 다음 운임, 운진. 그 다음 환승 가보도록 할게요. 환승은 노리카에. 얘를 동사로는 노리카에루 환승하다라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왕복 가볼게요. 오후쿠. 그럼 여러분 편도는 뭐예요? 가타미치. 같이 세트로 알아주시고요. 옆으로 넘어와서 목적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크테키치. 이때 지자의 발음 주의해 주세요. 치로 발음된다는 것. 출발은요. 슈파츠. 출발했으면 도착하겠죠. 도착은 도착. 그 다음 혼잡해요. 곤자츠. 타금 유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늦었어요. 오크레르. 이어서 소비와 서비스와 관련된 어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중요하죠, 여러분. 중간에 장음 있는 것.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체크해 봐야 되겠죠. 뭘 체크해요? 주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골이죠. 자, 앞에 있는 요 주자 어떻게 읽어요? 슈. 단음, 무조건 단음. 그 다음 사람 인자 들어갔어요. 유. 장음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 얘네 구분이 아직 안 된다? 큰일 나요, 여러분. 왜냐? 얘네들은 고정값인데 얘네들은 시험에서 내기 굉장히 쉬운 표현들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세 가지 구분하시면서 발음 연결해 주세요. 자, 이어서 추가 가보도록 할게요. 즈이까. 그 다음 교환해요. A와 B를 교환하다라고 할 때는 고강. 반품, 햄빈. 요금은요. 료깅. 그 다음 할인이란 단어 중요하죠. 와리비키. 왜 중요해요? 원래 이 글자는 히쿠라고 있잖아요. 근데 앞에 다른 한자랑 결합되면서 비끼가 되죠. 타금이 붙었어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무료 가볼게요. 무료. 자, 그러면 교체 유의어로 뭐가 있을까요? 타다. 자, 그 다음 유료 가볼게요. 유료. 장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설명은요. 세츠메. 그 다음 확인은 가크닝. 자, 이어서 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과 태도와 관련된 어휘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안해요. 후안데스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반대로 안심하다라고 할 때는 안심. 불만은 후만. 발음 비슷하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고요. 납득하다, 나토크. 뒤에 납득하다, 수루 동사 쓰죠. 자, 그 다음 데이네이라는 것은 정중에 해당하는 표현인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데이네이 니 카크 정중하게 써요? 무슨 뜻이지? 쉽잖아요. 얘는 깨끗하게 쓰다, 글자 똑바로 쓰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서 실례예요. 시즈레이. 얘는 문장으로 우리 많이 쓰죠. 시즈레이시마스, 어사키니 시즈레이시마스라고 하죠. 사양은요, 엔뇨. 얘도 어떻게 활용해요? 엔뇨 시나이데.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엔뇨 시나이데 도우조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 오해 가볼게요. 고카이. 그 다음 감사는요, 간샤. 사과하다, 아야마르. 자, 이어서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와 논리와 관련된 표현 익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시카시. 얘랑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데모가 있겠죠. 그래서는요, 소노타메. 얘는 문어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편. 앞에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이뽀데라는 표현. 마지막에 결론 지을 때 그래서 독해에선 보통 마지막 문단에 정리할 때 등장하죠. 주말이. 그 다음 예를 들 때는요. 다토에바. 보통 이제 독해 지문에서 얘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기 때문에 타토에바도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마즈. 얘는 청해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여자는 가장 먼저 뭘 하는데 마즈 뒤에 오는 것이 정답이다. 그 다음 소레니 게다가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런 특징도 있어요 라고 할 때 강조할 때 쓰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또 하나에 해당하는 마다. 그 다음 그런데에 해당하는 도꼬로 대가 있는데 도꼬로 가랑 무슨 차이? 도꼬로 가는요. A와 B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도꼬로 대는요. 화제 전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컷 밥 먹다가 근데 그 일은 어떻게 됐어? 아예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럴 땐 도꼬로 대가 데리고 옵니다. 자, 그 다음 결국은요. 객교계. 자, 이렇게 해서 적지 않은 어휘를 살펴봤는데 필수 어휘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니나니 따라 이. 앞에 붙은 따라는 가정 표현. 그러니까 뭐뭐 하면 좋다라는 조언이나 권유를 할 때 사용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좋아 라고 할 때.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츠가르나라 열이 있다면 하야크 빨리 내 따라 이 데스요. 자면 좋아요. 조언하거나 혹은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도꼬로다. 저는 얘는 매 시험마다 강조합니다. 접속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접속 형태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 올 수 있고요. 때이루 올 수 있고요. 과거형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어에는 미래 시제 있어요? 없죠. 과거 혹은 비과거예요. 그러면 접속 형태에 지금 때이루가 왔다는 건 그렇구나. 때이루가 현재구나. 그러면 원형은 지금 미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원형에 도꼬로다가 붙었을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 할 참이다라고 해석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이루일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때. 세 번째 과거형에 접속했을 때는 이제 동작을 막 끝냈어요. 끝낸 지 얼마 안 됐을 때 따 도꼬로다를 씁니다. 예문을 가볼까요? 이마까라 이제부터 가이기가 회의가 하지마르 도꼬로다. 시작될 참이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작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어서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토니 스르. 스르라는 동사는 하다죠. 얘가 고토니 나루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르는 기본적으로 해석 뭐라고요? 하다라고요. 나루는 되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자이고 어떤 게 타일까요? 스르가 자이겠죠. 얘가 타이. 오케이, 그러면은 고토니 스르가 왔을 때는 누구 결정? 내 결정이다. 그래서 고토니 스르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하기로 했을 때 쓰는 문법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 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라이슈까라 다음 주부터 마이니치 매일 니혼고 일본어를 벤kyōする ことにした. 공부를 하기로 했다. 내 결정이죠. 자, 이어서 요온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목표나 혹은 바람을 나타내죠. 접속 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에 접속하고 있고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스레나이 요우니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대초오니 수첩에 가이떼오 있다. 써두었다. 요오니가 이때는요. 어떤 의미? 목표,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어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하지메 때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같이 볼게요. 하지메라는 동사가 시작하다, 처음이다 등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나니나니 때, 하지메 때, 그 다음 나니나니 오, 하지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해석이 전혀 다릅니다. 때, 하지메 때는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았어. 이것과 오, 하지메는 뭐냐면요. 앞에 붙은 명사를 시작으로 뒤에 내용이 이어진다, 확대된다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어요. 확대된 거죠. 전혀 다른 의미예요. 자, 그럼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라이테 하지메테 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오가네노 다이세츠사가 와갔다.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우치니. 우찌니는 그냥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럼 나이우찌니는 뭐뭐 하지 않는 동안에?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중요해요. 뭐뭐 하기 전에. 그래서 마에니 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문법이 되겠고요.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가 흐라나이우찌니 비가 그럼 내리지 않는 동안에가 아니라 내리기 전에 가이모노 스마세요. 쇼핑을 끝내자. 이 나이우치니가 많이 쓰이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요. 사메나이우치니. 3회류가 식다예요. 그럼 얘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식기 전에라고 해석한다고요. 식기 전에 드세요. 사메나이우치니 도우조 라고 하겠죠. 자, 이어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토가 들어간 문법 정말 많은데요. 코토와 나이, 뭐뭐 할 필요는 없다 되겠습니다. 접속 형태 원형에 접속하고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마다 시간가あるから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소그 코토와 나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어서 하즈가 나이 보도록 할게요. 하즈다, 하즈가 나이. 둘 다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쓰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에이 그럴 리 없을걸 정도로는 쓰지 않아요. 얘는 굉장히 강한 확신을 갖고 에이 그럴 리 없어 절대 없을걸 이란 뉘앙스도 돼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아노 히토가 그 사람이 약속을 야부르 깨다. 야부르 하즈가 나이. 깰 리가 없어. 나 진짜 그렇게 믿어. 정도가 돼야지 하즈가 나이를 쓸 수 있다.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나니나니니 기가 츠크 혹은 그냥 기즈크라고 쓸 수도 있죠. 무언가를 알아차리다. 그런데 선생님 을류에 해당하는 조사 왜 오 안 왔어요? 예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니에 붙는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자, 명사에 접속하고요. 보통체의 경우에는 코토를 드리고 옵니다. 예문을 볼게요. 도어가 문이 아이테이르 코토니 기가 츠이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때 을류로 해석되지만 조사 오 드리고 오지 않죠. 자, 마지막 요우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우다는 추측 비유 표현으로 양태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양태 표현 중에서 요우다의 특징이 뭐예요? 얘는 내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보고선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이러할 것이다예요. 아시겠죠? 예문을 볼게요. 가레와 그는 츠카레테이르 요데스. 피곤한 것 같아요. 제 원래 평소에 피곤하면 계속 어깨 이렇게 하고 혹은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하거든. 이거는 경험치에서 온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땐 요우다를 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 문법과 어휘를 살펴보았고요. 마지막으로 대비 팁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지식 파트는요. 5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한자 읽기의 경우에는 오쿠리가나 및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에 주의하자라고 되어 있죠. 사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면 소리가 바로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동사라던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자 뒤에 오는 요 발음이 비슷한 어휘들이 선택지에 있어서 혼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하게 한자 매치해서 암기하실 것. 자, 그 다음 표기 같은 경우는 부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출제되므로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맥 규정의 경우에는 직역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들. 예를 들어서 너 잘 될 거야. 우마쿠 이끄. 잘 되다 해서 가다라는 동사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얘네 관용구니까 빈칸 여기 뚫어져 있을 때 입구 찾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유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어는요. 기출 많이 봐주세요. 나왔던 게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많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 용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법은 어휘가 난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단계에서 이 어휘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쓰이는데 여기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공부하실 때 여러분 저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상황에서 쓰이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도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확한 뉘앙스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접속 형태 절대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접속 형태를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잖아요. 꼭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꼭 챙겨가 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만들기. 선택지의 조합을 하는 것이 우선이기는 하나 앞뒤 문장의 품사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주시고요. 글의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시어 그리고 접속어, 흐름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긴 하나
얘가 독해가 아니죠. 따라서 빈칸 뚫어져 있는 문장 앞, 뒤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그게 가장 중심이 되겠습니다. 독해 가보도록 할게요. 독해는 여러분, 지문 있어요? 선택지 있어요? 어떻게 푸실 거예요? 지문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질문을 먼저 봅니다. 질문 보고 그래서 내가 뭘 찾아야 되는데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 가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독해 읽어야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문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장문 정도 되면은 글밥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읽었으나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어느 단락에 있었지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는 과정에서 해당 단락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해서 하나 정도의 키워드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검색 파트의 경우에는요, 매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씩 등장하고 있죠. 그 결합된 조건을 정확하게 매치해 주시고요. 정보 검색이 사실 맨 마지막 파트여서 여러분들 힘이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무조건 검산해 주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청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는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파트별로 공략법이 다르잖아요. 과제 2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언제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여자냐, 남자냐. 그 다음 포인트 2회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 일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의 순서를 메모하시는 게 중요하답니다. 개요 2회는요. 얘는 메모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시면 안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발화 표현의 경우에는 발화 표현과 즉시응답 같은 경우는 인사 표현이 너무 많이 등장하죠. 인사 표현이라던가 관용구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발화 표현과 즉시응답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을 조금 더 익혀두자.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뭐 해야 돼요? 전날에 갑자기 새로운 거 외워야지. 나 그냥 갑자기 힘이 뭔가 생겼어 하시지 말고요. 일단 기출이라던가 내가 봤던 것들, 틀렸던 것을 중점으로 좀 봐주세요. 그 다음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오래 보면은 내가 이거 정답 맞출 수 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냥 딱 감이 안 오면 일단 넘기세요. 독해에서 시간 많이 쏟으셔야지 앞에 언어 지식 파트에서 시간 계속 투자하시면 독해 못 읽습니다. 그 다음 마킹 점검. 물론 시간이 부족해요라고 하시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가능한 한 마킹 점검할 수 있는 시간 5분 정도는 남겨두시고 문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